지난 주말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이 망언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루야마는 이미 지난 5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보수야당 일본 유신의 소속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마루야마와 같은 국회의원과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판치는 지금 일본에 혜성같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일본 영화 배틀로얄과 고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반원전 활동가였던 야마모토 타로입니다. 착실히 인기 경력을 쌓아온 그가 2011년 37 나이에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원전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방치해온 일본 정부의 분노에 트위터에 테러 국가를 거두는 일은 그만두겠다는 글을 올린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V 드라마 출연이 취소됐고 연예 기획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연예계 입김이 센 정치권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마모토 타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반핵 운동가로 활동하며 정계 입문해 2013년 참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아베와 일본 우익들의 만행이 계속돼도 조용히 숨지겨 있는 일본에서 야마모토는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아베와 일본 우익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연기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안보 법안에 반대한 야마모토 타로의 6분 걸음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등 표결이 진행될 때마다 투표함이 있는 단상까지 아주 천천히 걷는 소걸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소걸음으로 시간을 끌자 여당 의원들은 빨리 투표하라면서 야유를 퍼부었지만 야마모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늦은 보폭을 유지하며 6분 만에 투표했습니다. 참여연 의장은 투표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투표 후에 염주를 들고 아베를 향한 참배까지 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은 죽었다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이 같은 행동으로 전쟁 가능한 법안인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국회 밖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야마모토의 행보는 대단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기업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카지노법을 통과시키려는 자민당을 향해 당당히 독서를 퍼부었고 그는 자국 통화로 국채를 마구 발행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를 소비세를 인상해서 해결하려는 아베 정권에게 소비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신 부자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에 독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해 매국노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고 2013년 참의원이 됐을 때는 일왕에게 원전 피해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전달했다가 살인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이 아니라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다마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 레이와 신생구미라는 신생정당을 만들었는데 대다수는 어차피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기적적인 결과로 2번까지 당선됐습니다. 야마모토는 3번으로 낙선했지만 90만 표 이상을 얻으면서 일본 참여연 비례대표 낙선자 최고 득표수 44만 표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선거 이후 어엿한 정치계 리더로 성장하며 일본의 야당인 공산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의 주요 세력들이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야마모토의 러브콜을 할 정도였습니다. 20년이 넘게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레이와 신생구미의 탄생을 의미있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도 확실한 변화이며 지금 힘드시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책임론이 판치게 된 일본 사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당도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는 신생 레이와 신생구미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야당도 국민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일본에서 아베 면전에서 염주를 들고 참배하며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고함을 내뱉는 야마모토 타로. 그는 최근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반대하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려 60조 원을 수출하고 한국에서 30조 원을 수입한다고 말하면서 왜 한국에 60조 원이나 수출하는 것을 막냐며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라 위치는 바꿀 수 없다며 주변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면서 아베 정권 타도를 말하며 아베 정권에서 만들어지고 개정된 법률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구애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을 깨우겠다는 그의 처절한 외침은 수출 규제 4개월 차에 접어들은 불화수소와 반도체 소재들이 이제 고갈되어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게 되고 한국 경제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군부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말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06년 제1회 WBC에서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라는 야구선수가 한 발언이 한국 야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결한 상대가 30년 동안 일본을 얕볼 수 없을 정도로 이기고 싶다 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관용어적 표현이라느니 우리 언론이 잘못 번역했다. 아니다. 뭐 말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운동선수로서 승부욕을 고취시키려는 인터뷰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김병현 선수가 쿨하게 그냥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평이 더 걸작이었고 요즘에는 이치로의 30년 발언보다는 법규형의 평이 더 많이 회자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끔 일본인들 자체가 진지하게 이런 만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말들을 하고 또 그걸 믿고 심지어 실제로 이를 저지르는 특성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하는 트래시토크, 유명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한국을 조롱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냥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들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유력 언론들까지 그런 만화적인 상상에 근거한 내용, 특히나 자신들이 연관된 만화 내용 같은 내용들을 서슴없이 보도하는 것이 참 신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연관된 이런 만화 같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케이는 11월 2일 메인 기사에서 한국경제 11월 반도체 소재 고갈 공포, 지식인들은 일본 이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은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실적이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예상보다는 상회했다고 하지만 모두 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 실적 악화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영향을 미쳤고 11월 23일 디소미아 만료 이후 반도체 산업 소재의 재고가 드디어 고갈이 되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 이외에서 수입에 의해 재료를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서 한국은 정말 큰일 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계는 디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일 정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왕즉위식 등 면담에서도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뭐 대충 안 좋은 실적과 내용들을 나열하고 핵심은 불화수소 재고가 바닥이 나서 11월 이후에는 반도체 생산을 못할 빡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만화적이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은 이렇게 수출 규제에 자신들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에 잠자는 거인을 후려쳐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든 진주만 공격이죠. 거대한 영토와 인구, 자원을 가진 중국을 여러 서구 열강들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등골을 빼먹고 있었는데 일본이 혼자 먹겠다고 서양 열강들이 수십 년간 투자해서 일궈놓은 상해를 박살내고 인도, 차이나, 동남아까지 침략하는 등 깽판을 부리니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소위 ABCD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석유는 80% 이상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던 때이고 일본 석유 재고량은 1년 남짓 정도인 상황이니 안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이 미국과 교섭을 했는데 결렬된 교섭의 결과로 일본 군부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특급 이벤트로 미국의 진주만에 선제 공격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번에는 자기들이 미국 같은 슈퍼파워라도 된 것처럼 만화같이 상상을 하고 실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화인이 3개월이 지나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
대체 수입도 하고 수율을 낮추는 것을 감수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은 다 페이크고, 사실은 이제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고 바로 한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만화적 상상력으로 행복 회로를 또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잘 먹혀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불화수소 고갈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초특급 기밀일 테니 간접적으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 대신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불화수소를 들여오고 있어서 생산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전하고 있고, 일부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달 초부터 모든 생산 라인에서 국내산 불화수소를 쓰는 걸로 전해진 것은 익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화같이 딴지를 거니 숫자가 들어간 팩트로 얘기해야겠죠.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의 발표를 보면 1일부터 25일 반도체 수출 물량은 2,55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04톤에 비해 16% 늘어났네요. 이는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고, 특히 하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P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보겠습니다. 개별 허가 소재 중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 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즉 일본의 타국이나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등에서 조달해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폴리이미드는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제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됐다는 루머가 일본까지 돌 정도면 한국에서 먼저 무슨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세 번째로 소식과 정보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 먼저 삼성전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아주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연중 오늘도 최고점이네요. 외국인들도 일본 보도에 의하면 불화수소 재고가 고갈된다는데 아주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여기도 일본 덕분인가요? 주가가 연중 최고를 넘어서 아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은 연일 매수. 그럼 삼성, SK가 반도체 못 만들면 중소기업들은 다 죽겠죠. 코스닥 반도체 섹터는 어떤가요? 여기도 연중 최고점이네요. 이상으로 보면 반도체 불화수소 재고가 소진되어 11월에 한국이 멸망할 거라는 기사는 삼성, SK 본인들도 아니라고 하고, 제3자인 통계기관, 연구기관들도 아니라고 하고, 그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루머가 먼저 돌아야 할 한국에서 지라시도 없고 정보가 가장 빠르다는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아도 그런 기미가 1도 없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상황이군요. 오늘자 걱정되는 일본발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반문 세력 결사대 걸기 하나, 지소미아 저지의 퇴역군인들 목숨 걸고 문 대통령을 끌어내는 지식인, 이런데 아까 기사도 그렇지만 일본 언론들의 프레임은 꼭 반일은 지식인이 아니고 일본과 친하자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반대로 시위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청와대 앞에서 600명의 결사대가 숙식을 하며 시위를 하고 미상의 인터뷰를 내세워 군 장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해체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반문 분위기에 국민 여론 등을 등에 업고 군이 언제 폭발하고 걸기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쿠데타를 암시하고 싶은 거겠죠. 또 10월 25일에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상공을 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비행이 상징하는 바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약화와 한반도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군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제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이고, 다음날 열릴 반문 시위를 측면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고 인터뷰 2가 얘기를 합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기사는 꼭 미상의 인터뷰가 말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일국의 5대1 간지라는 수준이 이런 이유가, 얼마 전 이 영상에서 일왕 즉위식에 비가 오다가 그친 걸 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느낀 사실입니다만, 간혹 일본 사람들을 볼 때면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만화적 상상력이 너무 큰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화적
만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사람들이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자기들이 미국에 당한 그 방법대로 만화같이 한국을 제압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헌법을 고치고 만화같이 뻘짓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